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TV의 봄입니다. 테슬라, 애플, 아마존 등의 미국 주식을 한 주라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꿀팁이 될지도 모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해외 주식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 또 해외 주식 ETF나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와 관련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이 양도소득세와 주식에서 배당을 받아 이익이 생긴 배당 수익에 따른 세금이 배당소득세입니다. 이 두 가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이죠. 국내 투자의 경우에는 일반 소액의 개미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를 낼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주식을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가진 대주주의 경우에만 세금을 매기는 편인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한 종목에 1%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대주주이고 코스닥의 경우는 2% 이상일 경우를 대주주라고 합니다. 또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최근에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해서 논란이 엄청 되었었는데요.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논란이 되었는지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위 링크를 클릭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다시 본격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할 때 내야 되는 세금 두 가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라고 했죠. 양도세부터 쉽고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에서 주가가 늘 변동이 이렇게 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소위 말하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기도 한데요. 양도소득이라 하면 주식을 샀을 때보다 팔 때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면 차익, 이익이 남겠죠. 이 차익을 양도차익이라 하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에 따라 주식을 팔았을 때의 이익을 양도차익이라고 하고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가장 먼저 공제해주는 기본공제가 250만 원입니다. 양도차익 249.9999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니까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조금 쉽겠죠.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해주고 보통은 무료입니다. 배당소득 관련 현지 국가 납부세액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쓰고 있는 증권사 어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아주 편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신고 기간은 매도한 다음 해 5월 한 달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직전 연도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22% 지방소득세가 2% 포함된 것인데요. 이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볼까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외 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하여 거둔 양도차익이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A 주식에서 1천만 원이 이득이 났고요. B 주식에서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어요. C 주식에서는 1천만 원의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매매 차익 총합을 계산해 보면 1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합쳐서 그리고 마이너스 1천만 원. 그러면 총 2천만 원이 되겠죠? 역시 계산을 잘하시네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투자를 했던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이 없다고 전제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납부 금액은 총 얼마일까요? 자, 첫 번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먼저 구해봅니다. 2천만 원에서 빼기 250만 원은 1,750만 원이 나오겠죠. 두 번째로 여기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1번에서 나온 1,750만 원 곱하기 20%
20%를 하면 350만 원이 나옵니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없으니까 산출세액이 납부세액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2번에서 나온 350만 원에서 지방소득세 35만 원을 합하여 총 385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천만 원 수익을 얻었는데 세금으로 385만 원이 나가는 거네요. 2천만 원 수익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세금도 엄청 나가니까요.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도 고민해 봐야겠죠. 이 영상 끝부분에 제가 절세 방법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바로 넘어가서 다음은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배당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해서 신경을 쓸 것이 적은 편인데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 중에 국가별로 배당소득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이 좋다 하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도 투자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최근에는 일본 주식시장도 분위기가 좋은 편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해외 국가들의 배당소득세는 각각 얼마일까요? 한국은 14%로 지방소득세 포함할 경우에는 15.4%가 됩니다. 미국은 15%, 중국은 10%, 일본은 15.315%가 되고요. 투자하고 있는 국가의 세율이 국내보다 낮을 경우 국내 세율과 차이만큼 추가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보다 세율이 높아서 추가 징수가 없지만 중국은 국내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해외 주식 투자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딱 두 가지만 알면 굉장히 쉬운데요. 이러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세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입금, 손실금을 상계해서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손익통산을 위해서 매도할 필요가 있는 주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통산해서 이익이 250만 원 이상인지 확인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총 수익금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되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이니까 이 수준을 맞추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250만 원을 한도로 매년 기본 공제만큼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단점은 매번 250만 원을 넘었는지 아닌지 계산해야 되고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귀찮을 수 있다는 건데요. 매년 주식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가 없어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약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해외 주식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루어 볼 예정인데요. 증여를 하면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어서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양도 차익이 크다면 이것도 좋은 절세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매수한 주식이 2억 원이 되었다면 양도 차익은 1억 5천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이 주식을 증여한 다음에 배우자가 매도하면 양도 차익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의하면 좋을 꿀팁을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꿀팁 하나, 양도소득세 결제 기준일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의 결제일은 T+3일이라서 만약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매도하면 올해 손익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익통산을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주식의 양도 차익은 환율을 반영한 원화로 계산하고 환율 적용일도 매매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꿀팁 두 번째, 매도한 주식은 재매수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계좌에서 매수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을 상계하기 위해서 혹은 2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매도한 주식을 재매수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결제 순서가 후입 선출인 계좌라면
매도 재매수가 같은 날에 결제되면서 약간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같은 날에 매도, 매수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재매수하고 싶다면 하루,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의 시간 차이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꿀팁 세 번째, 손익통산할 때 필요한 경비는 제외되지만 해외 주식을 매수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팁 네 번째, 빅픽처, 큰 그림을 봐야겠죠.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15.4%만 내면 끝인데요.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가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타소득과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를 내는 케이스를 말하는데요. 부자들은 종합과세를 피하려고 배당금을 안 받기 위해서 일부러 중간에 주식을 매도하기도 한다는 것이 앞서 제가 말한 절세 전략 중에 하나였죠. 오늘은 해외 주식 투자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와 세금 신고하는 법, 그리고 절세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의하면 좋을 꿀팁들 기억나시죠?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추후에 제가 업로드할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